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1인칭 FPS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블루프린트 간의 액터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되고 통신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총알이 발사될 수 있도록 블루프린트를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총알이 날아갔을 때 적이 이제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날아갔는데 맞았어요. 근데 그게 총알이 너 총알이니? 라고 이제 알아보는 그 이제 체크하는 노드를 연결해서 총알을 맞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적이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물리 엔진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물리 엔진이 적용돼서 이렇게 갑자기 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게 그리고 나중에 사라지게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적이 와가지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한테 이제 몸이 닿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죽은 거를 판정이 되는, 그러면서 적은 계속해서 이제 스폰되는,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이 이제 주인공의 몸에 닿았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되고 이제 다시 진행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한 1인칭 FPS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이 FPS 아레나, 이제 아레나라는 이제 그 무료 이제 에셋이 잠깐 풀린 적이 있었어요. 마켓, 지금은 이제 팹이라고 그러죠. 이제 팹에서 이제 예전에 풀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제 요 에셋이 아니라 이 팹에 보면은, 무료 이제 레벨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이제 레벨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아까 받았던 여기 아레나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색깔을 여기 보시면 셋 컬러에서 바꿔서 원하는 색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폴더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색으로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구별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나 이 레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 레벨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고대 검투사들이 싸우던 그 로마 시대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레벨이고요. 이제 그럼 이 레벨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꼭 이 레벨이 아니라 뭐 무료로 풀린 다른 이제 레벨을 사용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은 맨 처음에 이제 애드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 Add to Content 팩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픽 게임즈에서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몇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서드 퍼슨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3인칭이라고 하죠. 이제 3인칭 캐릭터가 이제 기본으로 플레이되는 방식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퍼스트 퍼슨, 주로 이제 1인칭으로 이제 진행되는 주로 이제 FPS 같은 슈팅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랑 요거를 미리 받아놨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빈 레벨이나 이제 요게 없는 분들은 이제 에디트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이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받았으면은 이제 퍼스트 퍼슨 캐릭터와 서드 퍼슨 캐릭터를 받았으면은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제 프로젝트 세팅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해당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 이제 기본 세팅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맵 앤 모드 이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어떠한 레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레벨이 이 해당 프로젝트를 켰을 때 가장 먼저 팝업이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레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아마 컨텐츠 아마 스타트 맵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맵의 이름이 아레나 레벨 1이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요걸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요 레벨이 가장 먼저 뜨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맵앤 모드 똑같은 부분인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디폴트 게임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게임 모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게임 플레이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캐릭터가 이제 진행되는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화면을 움직일 것인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디폴트가 아마 기본적으로는 서드 퍼슨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받았던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 이제 이걸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FPS에서 많이 사용하는 총만 이제 1인칭으로 손이랑 뭐 총구만 보이는 그런 그 뷰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그 윈도우 부분에서 보면은 월드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월드 세팅 꺼놨네요. 네, 월드 세팅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월드 세팅에서 이 게임 오버라이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받아놨던 템플릿인 그 퍼스트 퍼슨 게임 모드 이게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잠깐만요. 재생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이제 1인칭의 손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이제 그 템플릿으로 짜여져 있는 블루프린트 노드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제 총을 쏘는 것처럼 이제 반동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재생을 누르면 그냥 이렇게 재생이 안 되고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잠깐 볼게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이쪽에서 퍼스트 펄슨이라고 치면 여기 쭉 이제 기존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퍼스트 퍼스트 캐릭터 이 부분이죠. 이제 요게 우리가 쓰는 블루프린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호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캐릭터에서 네,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에이블드라는 건데 요게 이렇게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에러라고 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근데 이제 마우스로 키보드로만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가 없어서 여기를 노드를 이제 끊어주세요. 이렇게 두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 누르면 띄고 네, 작동이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총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컨텐츠 드로어 쪽에서 저는 아까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폴더에다가 다 이제 그 액터들을 모아 놓을 거예요. 자, 먼저 우클릭을 해서 이쪽 컨텐츠 드로어에서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만들 이제 성격은 이제 액터이기 때문에 액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름은 블루프린트의 약자인 bp 언더바 총알이니까 블렛이라고 영어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지어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창을 이렇게 같이 꽂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컴포넌트 부분과 이제 뷰포트 그다음에 여기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이벤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프린트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블루프린트 액터가 구성이 됩니다. 뷰포트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이 컴포넌트를 넣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애드를 들어가서 총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 액터죠. 이제 콘을 하나 검색을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콘이 나오는데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의 앞방향은 이제 X축, 이 파란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해서 돌려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면으로 이제 이 총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컴파일 한번 눌러줄게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애드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프로젝타일이라고 쳐보면은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요거는 이제 어떠한 개념이냐면 물리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날아가는 모든 발사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총알의 역할로 다시 쓰려면은 이 친구가 오브젝트가 앞으로 날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타일이 들어간 친구는 앞으로 발사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F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됩니다.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를 컴파일 먼저 하고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앞에 그 이니셜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발사될 때의 투사체의 속도입니다. 일단 지금 0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션 요걸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클릭을 해보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ESC를 다시 눌러볼게요.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은 예를 들어 뭐 100을 써볼까요? 하면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걸어보면은 앞부분으로 조금 날아갔죠.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건데 앞으로 조금 날아갔으니까 해서 속도를 한 총알로 쓰려면은 한 1000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1000 정도로 한번 주고 다시 시뮬레이터 걸어보면 이때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아직도 천천히 앞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한 10만? 네, 이 정도로 줘볼게요. 이 상태로 주고 다시 시뮬레이션 걸어보면 앞으로 그냥 미친듯이 날아가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다시 보면은 팡 날아가죠. 네. 이러면 이제 총알의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폴리곤을. 자, 이제 컴파일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컬러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먼트, 메테리얼에 들어가서 요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 메테리얼이 있는 형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베이스 쉐입 메타리얼이라고 있는데 원래 재질을 바꿔도 되지만 이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 친구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상관없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그 별표처럼 된 아이콘 여기 하나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컨트롤 S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S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면서 좀 걸리네요. 네, 저장이 되면서 사라지죠. 네, 그리고 나서 Save as all, 이거 Save all, 이것도 클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이름을 바꿔줄게요. 메타리얼이니까 M으로 하고 총알이었죠. 그래서 블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여기다 맵에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놓고 이동하겠습니다. Move here 이쪽으로 놓으면 이 친구가 이동이 됐죠. 그래서 엠블렛 이 친구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쪽에 놓으면은 바뀝니다. 메타리얼이 바뀌었지만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재질을 바꿔줄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타리얼 이제 노드 그래프로 이제 들어와집니다. 노드로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뭐 크게 할 건 없고 일단 이 친구를 좀 발광체 느낌으로 좀 내게 할 거거든요. 잠깐 이제 노드를 뭐 지워줄게요. 친구는 지워주고 일단 색깔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마젠타 계통, 레드 계통이죠. 이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홍색이 됐죠.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미시브 컬러 이제 발광체란 뜻이죠. 이미시브 컬러를 연결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번 이미시브로 체크를 해보면 발광체가 되죠. 근데 수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또 연결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M을 눌러보시면 멀티플라잉 노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요 드래그를 해서 원래 노드 A번은 기존의 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얼마만큼 곱할 것이냐 지금 1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1에서 0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하지만 곱하기로 이제 이걸 증폭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00배를 곱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미시브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과하게 밝은 색깔이 나오죠. 여기 보면 어플라이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멀티플라잉 노드는 쉽게 말해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인데 A와 B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이 메타리얼 컬러죠. 컬러 색상을 이제 에다 곱하기 100으로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곱해버리니까 이 발광이 아까는 이제 1이었잖아요. 1이었으면 원래 이제 이 색깔이 되지만 점점 50으로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곱하니까 더 발광체가 더 강해지겠죠. 이 빛이 50으로 하면은 이제 더 밝아질 것이고 100으로 하면은 더 밝아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멀티플라이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일단 이것도 세이브로 잠깐만 프로젝트를 끌 뻔했네요. 네, 저장을 하고 다시 아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요 블렌 노드를 M 이제 메타리얼 블랙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광체가 색깔이 이제 빛나는 총알이 됐죠. 저장을 하고 컨트롤 S를 누르고 그리고 이 이제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아니면 컨텐츠 드로우를 눌러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얘네들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를 2번 해줘야 돼요. 컨트롤 S를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하고 또는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죠. 컨트롤 S 여기를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윈도우 익스플로러 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탐색기죠. 쉽게 말하는 그쪽에서도 이 하나하나의 이 그 아이콘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각각의 이 엘리먼트들 다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해서 요걸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의 폴더 상에도 저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익스플로러에 그대로 들어가 보면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에 셀렉티드를 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제 저장이 안 됐을 때 그 별표가 사라지게 되죠. 네,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를 오브젝트에다가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총알을 가져와 볼게요. 네, 지금 빛이 나죠? 이렇게. 네,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크기는 좀 크긴 한데 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알은 일단 총알을 만들었고 다음에는 이제 총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을 추가하려면 그 퍼스트 퍼슨 캐릭터 즉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 캐릭터에다가 총을 붙여야 되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제 컨텐츠 최상위 폴더에서 펄슨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볼 거는 퍼스트 퍼슨 캐릭터 이 부분입니다. 이 뷰포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총을 달 수 있도록 손이 있고 이제 카메라가 붙어 있죠. 요거를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총을 달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클릭이 되면은 이렇게 오션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템플릿이라고 했죠. 퍼스트 퍼슨 캐릭터에서 이렇게 이미 블루프린트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우스를 이제 입력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식으로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크게 이제 일부분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 뷰포트에서 그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총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 컨텐츠에서 저는 이제 팹에서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건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팹이라고 하죠. 얼리얼 엔진에서 예전에는 마켓플레이스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에셋들을 구매하거나 또는 이제 무료 에셋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iOS로 봤을 때는 이제 앱스토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팹에서 이제 총을 검색하셔서 FBX 파일을 받아서 오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FBX 파일들과는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이제 큐브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태틱 메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태틱 메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폴리곤 이제 덩어리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뷰포트의 창부터가 다르죠.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아이콘이 다르죠. 해골 모양의 스켈레탈 메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퍼스트 퍼슨 캐릭터에서 이제 추가를 할 때 여기 소켓 이쪽에 달아주게 되는데 스태틱 메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뼈가 없으면은 여기 부치스가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 이제 스태틱 메쉬 기본으로 되는 FBX 파일이죠.를 불러오면 이제 스태틱 메쉬로 불러와지는데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Convert to Skeletal Mesh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컨버트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새로 생성됐죠. 여기 스켈레탈 메쉬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친구를 이제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잠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기 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뼈가 달리는 이유는 이 친구를 이제 소켓에다가 이제 붙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 메시 투 2P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네. 여기다가 이제 스켈레탈 메시, 그러니까 총이죠. 총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스켈레탈 메시니까 SK라고 치면은 스켈레탈 메시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이 하이라키, 그러니까 이제 위계 질서 구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모가 돼서 페어런트라고 그러고, 이 총이 될 친구는 차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메시 2P 요거죠. 그 밑에 가격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 축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컴파일 한번 해줄게요. 컴파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죠. 여기 보면 메쉬, 스켈레탈 메쉬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건이었죠. 건이라고 치면 여기 SK 전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추가를 하면은 이 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다 총에다 붙여야 된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기에 앞서서 여기 보면은 소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켓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페런트 소켓 해서 특정 부분에다가 이 친구를 딱 붙여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뼈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검색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서 어디다 붙일 건가요? 라고 이제 잠깐만요. 이 친구였죠? 어디다 붙일 건지 라고 이제 물어보는 창이 있습니다. 소켓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디다 붙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조 중에서 이 손가락에다 붙일 거기 때문에 그립 포인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립 포인트. 네.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면 F를 누르면 딱 핏이 됩니다.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동으로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너무 이엘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내리면은 이렇게 좀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돌려서 어느 정도 맞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스냅을 잠깐 여기 이거죠? 이걸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살짝 돌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뷰포트를 위에서도 볼 수 있고 바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딱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 어색하지 않게만 살짝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추 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딱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놓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눌러주시고 아레나에서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총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도 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총이 잠깐만 끄도록 할게요. 총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총알이 그럼 나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총알을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컴포넌트에 보면은 애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켈레탈 메쉬 아래 총구 방향, 이쪽에서 이제 총알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애드 추가를 해서 에로우라고 검색을 합니다. 에로우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이라키 구조가 중요합니다. 에로우 01이라고 할게요. 하면은 컴파일 누릅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 빨간색 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에로의 역할은 뭐냐면 방향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제 나간다라는 거를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쓰면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돌려줘야겠네요. 그래서 총구 앞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겨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만 돌려줄까요? 그리고 총도 10도 약간 기울었는데 0으로 딱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러면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딱 그러면은 정확하게 앞에 딱 맞는 느낌으로 총알이 나갈 수 있게 세팅됐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눌러주고 컨트롤 S 하시고 여기서도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세팅은 다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총을 쏘면 나가게 만들어야겠죠. 이 부분은 여기 뷰포트가 아니라 이벤트 그래프, 이 블루프린트에서 합니다. 되게 뭔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건드릴 부분은 사실 이 위쪽 부분은 이미 디폴트로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습니다. 거의 건드릴 부분이 없고 여기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스폰 프로젝타일. 프로젝타일 이거 우리가 아까 한번 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알 만들 때 이 프로젝타일 날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속도를 속도도 이제 조절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프로젝타일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네요. 스폰 이제 생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타일 이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인풋 파이어 액션. 자, 우리가 좌클릭을 하면은 이제 파이어 액션이 실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총알을 그럼 발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발사를 할 대상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할 겁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소켓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이제 다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끄도록 하고 이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해서 여러 가지 노드 중에 그 스폰이라고 쳐보세요. 스폰 한 다음에 액터. 그러면 여기 스폰 액터 from clas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잠깐 이건 지워두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이죠? 요 위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스폰 액터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이제 액터. 여기서는 이제 블렛이 되겠죠. 우리는 총알을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총알을 생성시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총알을 생성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자, 볼게요. 여기서 쭉 봤을 때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잠깐 냅두도록 하고 그래서 컨트롤 Z 누르면은 뒤로 돌아가죠. 다시 그래서 여기 C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게 뜨는데 이거를 생성, 그러니까 스폰이라고 하죠. 생성시키 놓고 저장을 잠깐 누를게요. 근데 에러가 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노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총알 우리는 이제 어떤 총알을 생성시킬 건가요? 이제 물어보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클릭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알 아까 이름이 여기 위에 보시면은 BP 블렛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P B라고 치면 블렛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총알을 어떤 클래스를 가져올 겁니까? 총알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날릴 건지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방향이죠. 충구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우리가 만들어놨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날릴 건데 라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연결할 건데 근데 그냥은 연결이 안 돼요. 보시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를 놓고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약간 세트 메뉴로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노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용되는 노드들이 있어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약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진다기보다는 알게 되는데, 여기서 get world location, 로케이션이 아니고 get world transform, 트랜스폼이라고 되어있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자 에로, 아까 우리가 하는 총알의 총구의 방향이죠. 날아가는 방향, 날아가는 방향 컴포넌트, 그리고 이 친구 get world transform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좌표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상대좌표 값, 그러니까 이제 절대좌표는 우리가 이제 월드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친구 이 문의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자 로케이션이 렐러티브가 있고 월드가 있죠. 이 친구는 지금 절대좌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맵에 있을 때 이 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위치가 여기 XYZ가 이 위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좌표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이 이제 다르는 거죠. 계산 기점이 이 오브젝트의 이 기준으로 상대좌표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절대좌표, 이 맵의 중앙, 그러니까 000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위치는 XYZ는 여기다가 될 건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get world transform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이제 좌표를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get world transform 요거를 이제 잠깐 메모를 하면은 이제 이 에로 1에 이 상대 좌표 위치가 되겠죠. 위치를 가져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놓고 나서 그러면 여기 소켓 색깔이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노드를 쭉 연결을 하면은 컴파일을 이제 하면은 에러가 사라지죠. 정상적으로 총알을 이제 인프파이어 클릭을 할 때 총알을 생성시켜라. 근데 그게 그 클래스가 총알이고, 그리고 이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총알이 우리가 여기 빅포트에서 날아오는 이 방향이죠. 요거를 기점으로 상대좌표의 위치를 가져온다. 이 방향으로 날릴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뭉터즈 플레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는 걸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자, 아직은 이제 총알이 붙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총까지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총알이 정상적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컴파일이 됐는지 한번 눌러주고, 아레나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게 하늘을 보면은, 지금 총알이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하늘을 보시면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총알이 이제 날아가는 부분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인공 쪽으로 달려드는 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리얼에서는 이제 적을 이제 AI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NPC를 이제 AI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펄슨이라고 쳐보면, 최상위 폴더에 컨텐츠 폴더에서 쳐보면은 서드 퍼슨 캐릭터라는 친구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보면은 우리가 퍼스트 퍼슨 1인칭일 때는 이제 손만 있었는데, 3인칭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 온전한 형상이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에서 기본 세팅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 블루프린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제 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근데 여기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빨간색 폴더에다 넣기로 한 것처럼 맵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맵을 들어가 보시면 X를 누르고, 기존에 이제 이 친구를 이름을 바꿔서 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BPNam이라고 저는 똑같은 거를 근데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F2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P는 참고로 이제 블루프린트의 약자입니다. 잠깐 지워보도록 하고, 저는 아까 만들었던 이 친구를 활용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뜰 경우에는 여기 오픈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 창으로 정상적으로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붙여서 네.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컬러가 좀 밋밋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메타리얼 쪽을 보시면 여기 재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보면 네,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위치를 폴더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네, 마네킹에 있는 이 폴더에 해당하는 메타리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여기도 페런트와 차일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인스턴스 메타리얼이어가지고 부모에 해당하는 원래 메타리얼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굳이 여기를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기존에서 여기 베이스 컬러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틴트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레드 계통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면 BPNM의 컬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주인공을 쫓아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다는 건 컴포넌트에 보시면 있는데요. 애드를 눌러보시면은 폰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폰 센싱이라는 게 밑에 뜹니다. 이게 이제 눈을 단다는 개념인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뭐 신기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눈을 보고 상대방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 역할인데요. 90도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친구의 눈을 기준으로 앞쪽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뒤에 있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보면 비전 앵글 이제 보는 이 화각을 180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이랑 뒤랑 다 볼 수 있는 친구가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장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비 메쉬 볼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비라고 치시면 여기 내비 메쉬 바운드 볼륨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런 사각형의 네모난 박스가 뜹니다. 이제 이 안에 해당되는 이제 AI 적들이죠. 여기서는 이 친구들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 작으니까 이 맵을 전체를 다 덮도록 스케일을 100으로 크게 키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맵을 덮었는데 이러면 정확히 어디를 움직일 수 있고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상태에서 P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 친구 이제 적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깔려있지 않은 부분은 AI가 이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잘 깔려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잘 됐다면 이제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세이브 올해서 저장도 한번 다시 해주시고 자, 그럼 이게 눈을 달았는데 잠깐 꺼주도록 할게요. 눈을 달았는데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정하는 캐릭터 쪽으로 내가 인지를 하면 따라오도록 해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구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긴 한데 뷰포트에 보면은 폰 센싱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이 이벤트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 블루프린트 쪽으로 노드가 실행이 되는데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onC 폰 이 친구가 봤을 때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라 라는 노드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블루프린트 안에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만 메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메모하는 습관을 들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얘가 나를 감지하면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드로 쭉 연결할 텐데 그럼 이제 움직여야겠죠. 그 내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드가 있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 심플 무브 투 액터를 노드로 연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동합니다. 액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주인공 쪽으로 이동한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폰 아까 여기 이 BP는 지금 적에 관한 BP죠.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하면 목표는 이제 주인공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이렇게 소켓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은 됐는데 어떻게 이동할 건지 이동 수단에 대한 소켓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드래그 앤 드랍이 아니라 노드를 소켓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겟 컨트롤러라고 폰을 연결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노드긴 한데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발판의 노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켓이 셀프라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여기서는 적이겠죠. 저쪽 보면은 얘가 나를 감지하면은 발판 노드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캡션이 뜹니다. 코멘트가 이렇게 뜨는데요. 이걸로 간단하게 여기서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 구성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거는 AI가 감지하면 주인공으로 필드로 다가가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을 컴파일 한번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봐도 이 노드가 뭔 노드지?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걸 한번 테스트로 한번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폴더였죠. 빨간색 폴더에 bp 에나미 이 친구를 테스트니까 잠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에 보면은 엔드 버튼이 있어요. 엔드 버튼을 방향키 위에 있는데 누르면 딱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약간 먹으니까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을 눌러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폰 센싱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감지하는 범위가 내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은 이 친구가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친구 따라오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멈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까지는 세팅이 됐으니까 한번 저장을 해보고, 내가 근데 이제 총을 맞으면은 이제 쓰러져야겠죠. 쓰러져야 되는데 그냥 쓰러지면은 좀 어색하니까 물리 엔진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적이 총알을 맞으면 물리 엔진이 적용돼서 이 바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러지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단 보시면 컨텐츠에서 이거는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네킹이라고 이제 쳐보면은 여기 친구가 할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걸 레그돌이라고 하는데, 이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서드 퍼슨에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우리 그 BP 에너미 저기다가 한번 맞춰볼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BP 에너미.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됐었죠. 일단 저기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게임이 시작이 되면 바로 진행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바로 시작되는 노드 중에서 이제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비긴 플레이. 요건데요. 말 그대로 이벤트 어떤 사건이죠. 일이죠. 그래서 실행하자마자 보통 게임 시작되면 바로 진행되는 걸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플레이를 눌러서 시작이 되면은 바로 이 행동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친구는 감지하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이 뒤에 있는 특정 행동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친구가 물리 엔진이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 아니면 이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쓰러지는 바닥에 그런 거를 세팅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 비긴 플레이 되게 많이 쓰는 노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시작 시 플레이시 바로 실행 이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놓고 이제 물리 엔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set이라고 치고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은 set 시뮬레이션 피직스 메쉬 이거 있는데, 네,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피직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메쉬, 네, 여기서 이 메쉬라는 거는 이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이 껍데기, 요거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적이 되겠죠.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얘는 그러면 용도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뮬레이션 실행해라.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주체, 이거는 이제 실행하는 껍데기겠죠. 실행하는 액터. 여기서는 이제 AI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에나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쉬는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컴파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체크를 해야지만 이 시뮬레이션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충돌을 이제 세팅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콜리전이라는 건데, 충돌 처리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콜리전,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계통은 이제 콜리전,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야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넘어지겠죠. 이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set 콜리전 enabled, 네. enabled 뭐 can이죠. can의 뜻이죠. 가능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충돌 처리를 가능하게 하라.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돌 처리를 가능하게 하라. 네. 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두 개는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감지화면이라고 썼습니다. 감지화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게 두 개는 컬리전이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new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컬리전 타입을 세팅을 해야 돼요. no 컬리전, 이런 바닥이 없다는 겁니다. 충돌체를 처리할 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할 기준이 없겠죠. 그래서 no 컬리전이 아니라 뭐 꼭 이걸로 할 필요는 없는데 컬리전 enabled, 충돌을 가능하게 한다. 좀 이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컴파일을 눌러줍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C를 눌러서 이 친구를 쭉 맞춰놓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컬리전 충돌 시뮬레이션 처리 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컬러도 쭉 내려서 가장 어떻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노드가 점점 복잡해졌을 때 바로 알아보기 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컴파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했을 때 이제 충돌 시뮬레이션 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캡슐에 맞았을 때 또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맞았을 때, 총알에 맞았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쓰러지겠죠. 이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친구가 쓰러지면은 바로 이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닥에 시뮬레이션을 당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충돌 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쓰러는 지는데 이 친구가 바닥으로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는데 충돌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닥인 거죠. 바닥이 노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플레이가 실행되면은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면서 충돌 처리가 바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되게 이렇게 얘하고 이거는 맞긴 한데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아까 노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쓰러지는데 바닥에 이렇게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총알을 맞으면은 이렇게 쓰러지게 해야겠죠. 지금은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총알을 맞고 죽을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디 있냐면 비포트 부분에서
캡슐 컴포넌트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쭉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알에 이제 맞았을 때 한 가지 이제 잘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캡슐 컴포넌트가 이 안에 BPNM 이 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 처리를 받는 쪽은 이 메쉬가 이제 폴리곤 형태의 이 외형이 아니라 이 껍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유모 이제 아기라고 한다면 이 캡슐은 이 유모차인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이제 날아갔을 때 이 아기에 맞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유모차 이 껍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껍데기를 기준으로 이제 컬리전이 이루어지게 충돌 처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벤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온 컴포넌트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캡슐 여기겠죠? 온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가 맞았을 때를 이제 실행하는 블루프린트가 따로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 테스트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라 잠깐 이건 지우고, 네,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래서 잠깐 뒤로 뺄 건데, 이거는 이름을 총알이 아니고 이제 BP 이름이 에나미죠. 에나미가 맞았을 때, 네, 이렇게 치겠습니다. 에나미가 맞았을 때.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걸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여기 보면 이제 바닥도 이미 컬리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컬리전, 이 껍데기가, 네, 여기가 바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는 순간부터 충돌 처리가 돼서 이제 누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총알이 닿았을 때만 이제 누워야겠죠. 네, 죽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총알이니? 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캐스트 to2.bp 언더바 이제 우리가 총알이 블렛이었죠. 블렛으로 넣으면 이 친구 이름입니다. 이름 넣으면은 이런 청록색의 노드가 뜹니다. 이 캐스트2 이 노드는 확인하는 노드입니다. 너 이거니?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 총알 맞았니? 총알에 맞았니? 네, 이렇게 총알에 맞았니? 그래서 총알에 맞았으면 이제 뒤에를 실행한다.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알에 맞았니? 네, 여기가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아더렉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오브젝트 맞는 주체가 다른 액터인데 그 액터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돼서 여기도 소켓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컴파일 한번 하고, 에나미가 맞았는데 맞은 게 총알이면 뒤에를 실행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기는 충돌 처리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C로 한번 다시 묶어줄게요. 여기 다시 만들게요. 네. 여기서 이 부분은 총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이 부분은 분리 엔진 적용 이렇게 넣을게요. 더 정확하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쓰러지는 물리 엔진 적용,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쓰러지는 물리 엔진이 여기서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잠깐 내릴게요. 밑으로 이렇게. 잠깐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총알이 이제 원래는 이제 FPS 게임을 만들 때는 이렇게 큰 액터가 아니고 이제 라인 스피어라고 이렇게 선으로 따라가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잘 볼 때 눈에 잘 보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이게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여기가 한 번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컬리전을 쳤을 때 한 번 하고 띵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피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 친구가 동시에 뛰어오는데 이 친구 뒤에 다른 애들이 계속 똑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적들이. 근데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죠. 연속으로 크게. 맞지도 않았는데 뒤에 들은 이제 죽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실행한다는 노드를 넣을 거예요. 여기가 do once라고 하거든요. do once. 한 번만 실행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 once 노드를 Alt로 누르면 이렇게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여기도 이름을 한번 넣어야죠. 총알이면 한 번만 실행하라.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총알이면 한 번만 실행하라.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엔진 적용 이렇게 놓고 조금 띄워줄까요? 이렇게. 네. 색깔이 꼭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물리 엔진도 적용 보라색으로 하고 네. 노드와 노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컴파일 한번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총알에 맞았을 때 총알이면은 한번 실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쓰러집니다. 쓰러진 다음에 폭발하고 사라지는 걸로 노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실행됐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죽는 거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무 빨리 터지면 안 돼. 빨리 터지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잠깐 딜레이를 줄게요. 딜레이로 한 2초 정도를 주겠습니다. 뭐 이건 네. 딜레이로 2초 후 2초 후 실행. 네, 이런 식으로 놓을게요. 2초 후 실행. 그리고 나서 폭발하고 사라지는. 네, 그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노드를 연결하는데, 주로 이제 파티클이나 이런 나이아가라나 이런 쪽을 이제 소환하는 거는 그 스폰이라고 합니다. 스폰 시스템 at location 이 위치에 이제 나이아가라는 파티클 시스템을 소환하라 이 뜻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위에서부터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폭발 소환이라고 쓸게요. 폭발 소환. 네, 저 쭉 보면은 어떤 이 폭발을 소환할 건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 중에서 네, 이걸로 할게요. 심플 익스플로전.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위치값이 어디다 소환돼야 될지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 벡터 메쉬, 여기서의 메쉬는 이 주인공이 이 친구죠. 이 친구를 보면은 네, 이 BP 에나미의 이 껍데기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받았을 거기 때문에 얘 위치를 상대의 위치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얘를 쭉 드래그해서 get world location. 네. 그럼 이 친구 잘못 눌렀네요. 네. 이 친구의 상대의 이 친구가 이제 있는 위치에 이 폭발이 소환된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 위치 노드는 여기 연결하면은 네,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는 폭발이니까 폭발 후 0.1초 후 2초로 할게요. 2초 후 사라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실행되는 건 맞지만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발하고 나서 바로 사라지게 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를 주겠습니다. 0.2초로 주고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는 이제 디스트로이 벡터죠. 사라진다 해서 디스트로이를 이렇게까지 놓으면은 이 셀프기 때문에 자기 자신 얘가 되겠죠. 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놓겠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색깔도 바꿔주고 이 색깔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블루프린트 노드 구조를 순서대로 쭉 보면은 맨 처음에 충돌 시뮬레이션 처리가 아니죠. 피격 판정이 되겠네요. 총알 피격 판정.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앞부분부터 쭉 보면은 맨 처음에 BPN하면 주인공이 얘죠. 얘가 총알에 맞았을 때 너 총알이니?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총알이면 한 번만 실행하는 거죠. 한 번만 실행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아까 쓰러지는 걸 봤죠? 쓰러지는 부분이 실행되고, 그리고 2초 뒤에 쓰러진 다음에 바닥에 이제 닿은 다음에 폭발하는 거죠. 팡 터지고 0.2초 뒤에, 2초가 아니죠? 여기도 0.2초 뒤에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액터 사라져라. 네. 사라짐. 정확히는 BP 에나미죠. 에나미가 사라짐. 네, 이렇게 되겠네요. 나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노드가 짜여졌는데 네, 한번 실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컴파일 눌렀고 네, 실행을 해보면 저한테 따라오죠. 한 대를 쏴볼게요. 맞으면 이렇게 안 맞아. 네, 맞았죠. 그러면 쓰러지고 방 터지고 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폰될, 이제 생성될 그 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그 어디서 생성될지에 관한 그 좌표값이 필요한데요. 자,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겟이라고 치면 타겟 포인트라는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위치값만 있는 건데요. 해당 이 좌표값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위치를 생성하는 이제 벡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블루프린트로 이제 만들 건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총알이랑 이제 저걸 블루프린트를 생성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만들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의 더 상위 개념입니다. 얘는 레벨 전체에 관한 블루프린트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여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새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블레 총알이나 이제 적들 같은 경우는 뷰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는 그게 없습니다. 오직 이벤트 그래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적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했었지만 이벤트 비겐 플레이 만듭니다. 이건 시작하자마자 실행인 거죠. 네. 시작하자마자 실행.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이제 적들이 나올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친구를 네, 여기서 나와야겠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클릭해서 타겟 포인트죠. 아웃라인에 선택된 채로 레벨 블루프린트 들어가서 우클릭을 누르면은 여기 위에 콜 펑션 타겟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레벨 블루프린트에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거였죠? 타겟 포인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던져 넣으면 됩니다. 방법은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행인 건데, 자, 그럼 이제 일단 이 친구의 위치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BP 에나미의 스폰 지점이죠. 스폰 지점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위치를 받아 쓰는 거니까 이제 get 벡터 트랜스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겟 포인트의 상대 좌표 위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컴파일 한번 하고, 네. 그래서 적을 이제 이제 계속 생성시키는, 스폰 시킨다 그러죠. 그거는 주로 이제 스폰으로 시작합니다. 스폰, 이 적이니까 AI죠. AI from 클래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하죠. 네. 우리가 아까
BP 에너미에서 터졌을 때, 펑 하는 폭발신을 불러올 때에는 스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주로 파티클 나이아가라 이쪽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템플릿 이렇게 된 것처럼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을 불러올 건가를 우리가 BP 에너미로 만들겠습니다. BP 에너미로 만들었죠. 적 이름이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BP 에너미를 생성함.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로케이션이랑 트랜스포랑 이게 색깔이 달라요. 소켓이. 그래서 연결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클릭을 해가지고 스플릿을 나눕니다. 스플릿을 나누면은, 스플릿을 하면은 우리는 위치값만 쓸 거기 때문에 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정보만 빼올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하면은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러는 와지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저기 보면 한 명밖에 없죠. 이렇게. 네,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깐 노드를 끊고, 네, 연결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들을 BP 에너미를 불러오는 거죠. 네. BP 에너미를 해당 위치에서 생성함. 이렇게 되겠죠. 네. 컴파일.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매 초마다 이 친구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 타임라인도 있고 뭐 몇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set timer by event 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set timer by event,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커스텀 이벤트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드래그를 하면 add and custom event 여기 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 있긴 한데, 이거랑 이 두 개가 세트 메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에서 이 안쪽으로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정확히 말을 하자면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함, 이렇게 되는 거죠. 를 매 초마다 실행함, 이렇게 되는 거죠. 커스텀 이벤트는 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이벤트를 실행함,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초마다 생성된다고 해볼게요. 2초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초마다 정확히 2초겠죠. 2초마다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함,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면은, 자, 시작하자마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갔는데, 이거를 2초마다 실행한대요. 그래서 쭉 실행한다고 보면, 그 이벤트가 뭐냐면, 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초마다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요 밑에 있겠죠. 쭉 해서, 그게 뭐냐면, BP 에너미를 생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의 위치는 요거에서 스폰 지점에 있는 타켓 요 포인트에 요걸 루프를 상대 좌표 위치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려면 반드시 루핑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고 보시면 실행을 해보면, 네, 그래서 2초마다
이 적들이 스폰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이거 점점 많아지네요. 네. 써볼까요? 네. 오, 네, 죽네요. 네. 사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나오는 스폰 시점을 좀 줄이면 되겠죠. 오, 점점 뛰어오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빨리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가 다 왔을 때 게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적들에게 부딪혔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끝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 실행이 되는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먼저 시퀀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add to 레벨 시퀀스를 통해서 어디다 저장할지 레벨 시퀀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은 fade 시퀀스라고 하고 웹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이 뜨고 여기 아웃라인 외에도 페이드 시퀀스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dd를 눌러보면은 페이드 트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타임라인이 실행되는데 저는 60초까지만 딱 쓸 거라 가지고 일단 90초 정도로 놓을게요. 네, 이 정도까지. 네. 그래서 키프레임 하나 찍고 쭉 가서 60프레임에서 1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여기 안 찍혔네요. 네. 이 키프레임은 공과 1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이제 1일 때 어두워지고 0일 때 기본적인 밝아지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네,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네.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재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90초니까 30프레임이니까 3초가 되겠네요. 네. 3초 동안에 끝나는 시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맞았을 때 이 부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퀀스는 네, 꺼주고 이제 주인공이죠. 퍼스트 퍼슨 캐릭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슨이라고 치면은 퍼스트 퍼슨 캐릭터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뭐가 이제 복잡하게 많은데 이제 사실 여기선 건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뷰포트를 보면은 주인공이었죠. 1인칭. 네. 여기서 캡슐 컴포넌트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맞았을 때 상대방에게 히트 당했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네, 이런 옵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보면 가장 위에 온 컴포넌트 해당 컴포넌트 히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플러스로 클릭을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쳐보면은 이쪽은 이제 적에게 닿으면 이제 이게 hit이죠. 네, hit 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땅에 닿으면 순간 이게 작동되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st2 써야 되는 거죠. cast2 bp 하고 에너미에서도 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other object 연결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제 bp 에너미가 맞는지 확인 후, 네, 이렇게 확인 후 컴파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do once가 한 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do once 네, 한 번만 실행한다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실행 네, 됐습니다.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BP 에너미가 맞아요. 그러면은 페이드가 돼야겠죠. 네, 페이드가 돼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노드를 연결할 때 create 레벨 시퀀스 플레이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게 검은색으로 확 이제 디졸브 되는 그거죠. 그거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게 이름이 뭐였죠? 네, 페이드 시퀀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 시퀀스로 불러온 다음에 페이드로 하고 이제 그냥 영원히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스폰 지점으로 주인공이
돌아와야겠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죽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드 시퀀스를 실행함. 네, 이렇게 되겠네요. 페이드 시퀀스를 실행한 다음에 이제 사실 원래대로 실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라고 합니다. 플레이라고 하면은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 실행하는 주체가 요 둘이 세트인데요. 요거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 스스로를 실행한다는 게 이제 리턴 밸류 요거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네, 페이드를 정확히는 실행한다기보다는 불러오는 거죠. 페이드를 불러오고 여기서 플레이, 네, 리턴 밸류 값을 페이드로 맞췄기 때문에 페이드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되죠. 페이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0.1초 정도 딜레이가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연속적으로 쭉 실행되는 거긴 하지만 거의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0.1초 정도 약간의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딜레이로 해서 이펙트에서 딜레이로 0.2초 정도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0.2초 정도 0.2초 뒤에 이제 페이드를 실행하고 0.2초 뒤에 이제 아레나 이제 그 우리가 불러왔던 맵이죠. 이걸 다시 실행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3초 동안으로 했잖아요. 근데 0.2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한 3초? 2.5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2.5초 뒤에 2.5초 뒤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시작한 대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바이데이. 근데 여기 이름을 적어야죠. 이 이름은 우리 맵에 네, 요거였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게임 원래대로 맵에 다시 실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한번 쭉 보면은 네, 여기서의 블루프린트는 주인공입니다. 퍼스트 퍼슨이에요. 주인공이 맞으면 근데 그게 누구냐면 BP 에너미 적한테 맞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번만 실행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 페이드 맞으면 그 어두워지는 시퀀스를 불러온 다음에 실행하고 2.5초 뒤에 다시 게임 레벨을 실행한다.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다 돼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게임을 한번 봅시다. 미니게임을 실행했어요. 여기가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 시작 지점인데 자, 실행을 해보면 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은 적들이 죽습니다. 펑 터지면서 죽죠. 지금 실행하는데 네, 적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네, 이렇게 닿으면은 이렇게 끝나는 네, 이런 짧은 미니게임이 완성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결국에는 이건 상호간의 통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알이랑 적이죠, 이 친구. 그리고 이 주인공, 퍼스트 퍼슨 손만 있는 이 친구죠. 이 친구가 상호간에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는지, 블루프린트로 통신을 주고받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본 짧은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